비롯해서 이제 위협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협치라고 하는 거버넌스를 해 나가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떻게 거버넌스를 좀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그 행위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우리 활동가를 비롯해서 이제 전문가나 여러 관계자들이 어떻게 좀 움직이는지 그런 것에 제가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행위자들하고 그것을 이제 예를 들어 우리가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기술자라든지 아니면 이제 또 정치가라든지 또 활동가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의 어떤 소통 관계 속에서 정치, 경제, 사회 학적인 그리고 과학적인 이런 이제 합리성 속에서 거버넌스 유형이 형성된다. 이제 이러한 이제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이러한 가정과 이런 이제 유형을 가지고 저희가 고리 이루기를 어떻게 수면 현장을 저지했는지를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고리 이루기 같은 경우는 어쨌든 시민 주도형으로 볼 수도 있겠죠. 잘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시민 주도형으로 갈 때 이렇게 수면 현장 저지가 가능하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고 싶은 거죠. 왼쪽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행위자들이 여러 영역 속에서 이제 지역 단위에서 혹은 또 국회나 여러 이제 영역 속에서 이렇게 형성되는 이런 관계들을 저희가 면밀히 잘 분석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고리 이루기가 수면 현장을 한 번 하고 두 번째 할 때 저희가 저지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2011년에 후쿠시마 사고가 났기 때문이었죠. 사실 저도 지금 제가 기억나는 게 2011년 후쿠시마 오염 사고 났을 때 사실 집에서 남편하고 한 번 싸우고 부산대 부근을 이제 배회하다가 떡볶이 집에 딱 들어갔는데 원전 사고 나는 게 화면을 뉴스를 통해서 딱 봤거든요. 그때 충격을 저도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 모두에게 2011년 이제 사고는 매우 심각한 그런 사고였지 않습니까? 그때는 사실 2012년 3월에도 보면은 국회의원들의 88% 이상이 다 고리 이루기를 폐쇄해야 된다라고 사실은 우리가 2017년에 폐쇄하기 전에 2015년 결정하기 전에 사실은 이제 거의 다 결정이 됐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근데 그런 부분들에도 끊임없이 이제 저항들이 일어나니까 그런 저항들을 어떻게 부산 지역의 시민사회가 아닌 전국의 이제 우리가 국민들이 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여론을 형성하고 정치인들을 이제 움직여서 이렇게 고리 폐쇄를 결국은 이끌어냈느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범시민운동본부를 결성하고 근데 결성도 사실 2015년 6월 달에 하고 2015년 거의 이제 6월 달이면 결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전에 정치인들 특히 서병수 시장이 참 여러 가지 훌륭한 게 많았어요. 부산 같은 경우는 서병수 시장이 고리 이루기를 폐쇄하겠다라는 것을 공약으로 삼았거든요. 진짜 NH전환 쪽도 사실 서병수 시장이 굉장히 좀 잘했었어요. NH전환에 있어가지고도 추진단을 막 만들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오히려 서병수 시장이 국힘이지만 잘하신 면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예 그냥 고리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지만 사실은 이제 거의 후쿠시마 사고가 나면서 고리 이루기 폐쇄는 거의 좀 이렇게 거의 우리가 몰아갈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부산 정치권이 지금 현재의 이제 청와대 정무특보로 있는 이진복이라든가 조금 전에도 나왔던 하태경 의원이나 그래서 다 반대했다. 다 그렇게 고리 이루기 수면 현장을 반대했다니까요. 그 당시에 그렇게 다 만들어서 결국은 우리가 청와대도 압박하고 거의 일주일에 이렇게 청와대를 방문하고 정치인들을 만나고 지금도 우리 그러고 있습니다. 용성국 국장님 계시지만 작년에도 만나러 나가고 김정호 의원 만나고 김선 의원 만나고 얼마 전에 또 만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이제 후쿠시마 사고를 계기로 해서 이제 굉장히 좀 민감도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고 결국 정치적인 이런 압박들이 굉장히 컸다. 그래서 저는 그걸 이제 그림자 거버넌스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그 부산시가 사실은 우리가 소위 이렇게 제가
뭐 여기서 이렇게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배후에서 시에서 음성적인 지원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사실은 그래 그때 집회를 할 때도 그 지원도 재정적인 지원도 하고 예를 들면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이런 이제 3대 주요 국민단체 우리는 사실 관변단체라지만 요즘은 각계각층 우리 고리 여기 범시운동본부에서는 그렇게 이제 국민단체 표현을 쓰거든요. 국민단체들도 참여를 하시도록 이거를 우리가 해가지고는 국민단체는 절대 참여 안 합니다. 시가 참여하도록 안내를 해야 참여합니다. 그게 일단은 고리 여기 때는 다 참여했었어요. 왜냐면 해병 전후에 이런 분들도 다 참여하셨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결국 이제 이런 수명 연장 시도를 저지했고 이제 이렇게 지나간 거죠. 그러나 지금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여기가 상대적으로 이제 기기적인 안전성 부분이라든가 특히 부산시장이 윤석열 정부하고 너무나도 이런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원자력 안전 체계는 우리 한명수 박사님 우리가 늘 이렇게 듣고 막 이게 뭐 하여튼 이거는 이제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도 한번 이제 그려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이제 개통 체계라든가 이런 개통에 있어 가지고 주요 원칙들 이런 부분들은 다 좀 안전할 수 있도록 뭐 다양성을 갖추고 다중화를 하고 이렇게 이제 기기적인 이런 부분과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하느냐 이런 건 다른 문제인 것이고 법률적인 근거들도 이렇게 참고를 해서 우리가 이런 걸 다 봐야 되는 거죠, 그죠? 다 보고 특히 이제 원안이 이런 이제 고시가 제가 한번 대략 보니까 한 92개는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다 보고 기준도 다 보고 이렇게 하면서 그 허점이라든가 문제점을 찾아내고 끊임없이 얘기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겠죠. 그래서 규제 체계는 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오늘 한명수 박사님이 이런 강의도 좀 자주 듣고 처음에는 한 50% 이해하면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들으면 70%까지 이해를 하고 90%까지 이해를 하고 이렇게 점차 이렇게 우리가 활동가들이 이해도를 높여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우리가 10CFR 50이라고 해서 인허가 관련된 이런 이제 규제들 그 지침들도 계속해서 찾아서 좀 확인을 하고 이런 과정들을 좀 해나가야 되겠죠. 특히 이제 SRP 0800이라 해서 우리가 이제 어쨌든 미국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규제 기준이잖아요. 이런 규제 기준이 19개 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특히 15장하고 19장은 우리나라는 번역하지도 사용하지도 않고 있다. 그게 이제 그렇게 이 기준을 다 충족시키기가 어렵고 하려면 기술적인 부분하고 특히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쉽지 않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이런 중대사고와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15장이 아까 안전성 해석과 관련해서 이 확률적 안전평가라든가 결정적 안전평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미국의 지침들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뭐 신한으로는 제가 잘 모르니까 넘어가고 그래서 사고와 관련해서도 예를 들면 이제 뭐 과도 사고가 있고 설계 기준 사고가 있고 중대 사고가 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뭐 설계기준 제가 이해하기로는 설계기준 사고라는 것은 이제 설계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발생할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예측 가능한 그런 사고가 되겠죠. 예측을 했지만 예측에서 빗나간 사고들도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중대 사고라는 것은 그야말로 노심이 용융한 그런 사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런 이제 분석들을 하고 그것이 실제로 이제 지금 고리 여기의 현재라든지 이런 부분들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해야 되겠죠. 그래서 로의 안전성 평가라든지 경락 건물의 건전성이라든지 경락 건물의 이제 여가 배기 개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뭐 관련된 서류부터 해서 다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핵심은 이제 지금 수명 연장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최신 기술 기준을 적용을 하고 있느냐. 그럼 예를 들면은 지금 고리 여기를 동일 부지에 있는 최신 기술이 기준된 신고리 569기가 이제 기준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신한울 1, 2호기를 기준으로 원안인데 지금 심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신고리 569기가 기준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신고리 569기가에
적용하고 있는 최신 기술들, 이런 밸브나 펌프나 뭐 관련된 이제 기계나 아니면 이제 그러한 전반적인 이런 부품들의 과 관련된 그러한 이제 적용된 기준들이 이때는 고리 요구 같은 경우 83년에 이제 그러면은 설계돼서 가동이 되었으면은 그때하고의 차이가 크잖아요. 그 갭을 어떻게 보완을 시켜줘야 수면 연장이 가능한 것이죠. 그런지를 이제 킨스가 지금 보고 있고 원안위원들도 심사를 하고 있고 우리도 같이 이제 보면서 이것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를 이런 부분들을 다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